안녕하세요. 아마도 가죽공방입니다.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제품은요. 푸에블로 폴딩 카드 지갑입니다. 이렇게 생긴 둥글둥글 귀여운 카드 지갑인데요.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딱이가 달려있는 가죽 본품 하나 들어있고요. T라고 적혀있는 토코놀, 그리고 천, 우드 스틱, 실과 바늘, 볼무가 들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준비해 주셔야 되는 재료는 쪽가위와 라이터입니다. 제작 전에 해당 재료가 모두 다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똑딱이도 이렇게 지금 한번 접고 닫았을 때 잘 닫히는 상태인지 제작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가죽은요, 이렇게 바느질 구멍이 다 타공된 상태로 발송을 해드리고 가끔씩 안쪽 면에 이런 소가죽이 가공되면서 난 자국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있더라도 접어서 만들었을 때는 가운데 부분에 노출이 최대한 없는 부분으로 재단하여 보내드리니까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작에 앞서 가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오늘 사용하는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이라는 가죽입니다. 이 베지터블 가죽은 식물성 염료로 소가죽을 가공해서 만드는 소가죽인데요. 특징은 쓰면 쓸수록 색깔이 약간 진해지면서 은은한 광택이 올라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조금 더 좀 빈티지하고 앤틱하고 멋스러워지게 변하는 그런 소가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식물성 염료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썼을 때 에이징을 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대신 코팅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소 자체에 은은한 이런 주름 같은 것도 보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가죽 자체의 특징이니까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또 이 베지터블 가죽 안에서도 푸에블로라는 이름을 가진 베지터블 가죽이에요. 이 푸에블로는 가공할 때 응구슬을 넣어서 색소와 함께 이렇게 마찰을 내서 희끗희끗한 자국들을 특징적으로 만들어낸 소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오늘 해볼 작업은 단면 마감 작업과 바느질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손에 마찰이 잘 닿는 부분들에 펄이 자꾸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어나지 말라고 마감제를 다 발라서 단면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제품을 훨씬 더 오래 쓰실 수 있는데요. 또 이 털 일어나는 거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쓰다 보면 이 사이로 물이나 유수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 소가죽이어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면을 잘 막아주셔야 훨씬 더 내구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접었을 때 테두리는 바느질을 모두 다 끝마친 후에 한 번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느질 다 해버리면 여기 붙어있는 면은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양쪽 끝에 일자인 부분, 이렇게 짧은 부분만 양쪽 끝에 먼저 작업해주고 바느질 한 뒤에 모두 다 조립이 되면 한 번에 또 테두리를 작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재료는 요 우드 스틱과 토코놀입니다. 자, T라고 적혀있는 토코놀과 요 스틱을 준비해 주셨다면 저희 작업 시작해 볼 건데요. 이때 이 T는 토코놀의 약자로 본드 B와 절대 혼동하셔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T라고 적혀있는 토코놀 확인하신 후에 뚜껑 열어서 작업해 볼 건데요. 여기 짧은 면, 이 스틱에다가 토코놀을 소량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그냥 조금만 묻혀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가죽을 멀리서 잡으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바를 면에 바로 아래를 힘있게 딱 잡아주시고 아래로 톡톡
앞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바르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다 너무 이렇게 듬뿍 발라놓으면 문지르면서 앞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얇게 톡톡톡톡 해서 펴 발라주시고, 이거 손으로 만져도 괜찮은 오일 계열 마감제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일단 한번 펴주시는데요. 단면결을 보시면 지금 이 거칠거칠한 안쪽이 좀 더 거칠게 털이 일어나 있을 거예요. 이쪽 단면결이. 약간 사선으로 해서 여기 좀 넘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안쪽이랑. 이 단면결 잘 펴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진해지면서 색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량 해주시되,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묻은 손으로 윗방향으로 쓸어서 바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미끄덩미끄덩한 정도로 흡수가 됐으면요. 천을 챙겨드렸어요. 이 천으로 가볍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약간 사선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해서 이쪽 단면 결도 좀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문질러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너무 여러 번 하실 필요 없고요. 만졌을 때 이게 흡수가 되면 뽀독뽀독한 소리가 납니다. 느낌도 손에 묻어나는 게 완전히 없고 완전 건조가 돼서 뽀독뽀독한 소리가 나면 넘어가서 옆면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너무 막 구기듯이 막 이렇게 작업하시면 다 만들었는데도 새 것 같지가 않고 좀 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손은 가볍게 잡아주시고 문지르실 때도 막 너무 막 얘를 벅벅해서 얘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살살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 발라놓고 손으로 문지르면 코코넛이 그새 너무 흡수가 돼서요. 한 반절 정도 나눠서 반절 문지르고 반절 문지르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해주는 단면은 마찰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손에 묻어나는 거 하나도 없이. 양이 많아갖고 막 앞뒤로 막 이렇게 묻어서 막 봤을 때 허옇게 막 다 흡수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꼭 다 했습니다 하고 봤을 때 손에 묻어나오는 거 없이 모두 다 흡수가 잘 된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쪽 다 하셨으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문질렀는데 색깔이 좀 별로 안 진해지고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또 이 토코놀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묻혀서 한 번 더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양쪽 단면 마감 작업이 끝났습니다. 토코놀은 이따가 다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작업으로는요, 바느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패에 실이 감겨져 있고 바늘은 2개가 들어있어요. 바늘 2개 들어있는지 잘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은 한쪽 풀어가지고 돌돌돌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실 길이를 측정해서 잘라줘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 펴져 있는 날개를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 나오는 이 통길이 있죠? 이렇게 날개를 접었을 때 나오는 이 통길이,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를 실로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를 막 너무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재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재면 오히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잡으시고 그냥 얼추 약간 넉넉한 정도로 이렇게 측정을 해주세요. 자, 이거 하나 4배를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재셨으면 손 여기 이동해서 꼬집고 이렇게 해서 2, 3, 4배. 4배를 재주신 다음에 그 부분에서 약간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실 길이를 측정해서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실에다가 바늘을 낄 건데요. 특이하게도 실 하나에 바늘이 양쪽 끝에 2개가 들어가는 새들 스티치를 배워보실 겁니다. 우선 실 양쪽 끝에 바늘을 끼워만 주시면 되는데요. 실은 왁스사라고 하는 실이라서 굉장히 약간 빳빳해요. 그리고 이 왁스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가죽에 계속 스치듯이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장시간 사용하셔도 뭐 보풀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변색이 적은 독일산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깊게 넣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입끝쯤에다가 양쪽 끝에 둘 다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고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바늘을 뾰족한 쪽으로 이렇게 입구 쪽으로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바늘의 한 반절 조금 넘는 정도가 위에 이렇게 남을 수 있게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 바늘이 끝나는 지점쯤 있죠? 거기를 손으로 꼬집듯이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거든요. 뭉툭한 돗바늘을 쓰는데 얘를 이 안에 넣고 실을 반절 그냥 관통시켜서 뚫어주는 거예요. 그냥 바늘로 실의 반절을 뚫는 거예요. 이 실이 엄청 얇은 실도 아니고요. 넣으시면 충분히 뚫립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꼬집은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실을 찾아서 잘 뚫어주시는 게 제일 쉬워요.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이렇게 뚫어주시고요. 뚫었다면 살짝 내려놓고 저희가 이 남은 실로 2번을 더 꿰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끼웠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끼워주실 거예요. 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또 반대 방향으로 끼워주시면 되겠죠? 2번 해야 되는데 여기 끝에다 끼우면 2번 할 자리가 없으니까요. 중간쯤에 한 번 더 이렇게 끼워주시고 꼭 한가운데 뚫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그래서 3번 하는 거예요. 살짝 내리고 한 번 더 또 S자 그리면서 이렇게 뚫어줍니다. 3번을 다 뚫으셨으면 얘를 좀 내려서 위쪽을 잡아주시고요. 아래쪽을 쭉 당겨요. 그럼 딱 걸려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부터 얘를 꼬집듯이 딱 잡으시고 이렇게 내려서 펴줍니다. 이러면 매듭 하나 없이 손에 걸리는 거 없도록 고정이 됩니다. 가끔씩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꼬여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 다시 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셨던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하는 방법 보시고 고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실 하나에 바늘이 양쪽 끝에 2개가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세로로 겉면이 위로 오도록 세로로 가죽을 놓아 보시고요. 위쪽부터 시작할게요. 이 잘린 단면이 내 오른손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렇게 접어서 이 위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잘린 단면이 내 오른쪽을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구멍부터 이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왼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바늘 하나를 잡으시고요. 첫 번째 구멍에 넣고 뒤에서도 첫 번째 구멍에 넣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잘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구멍에서 빗나가면 내가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이 바늘이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뚫립니다. 구멍을 잘 찾아서 들어가면 쑥 부드럽게 들어가는 구멍 길이 있어요. 어려우시면 반대쪽에서도 한번 뚫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벌려서 보시면서 처음에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접었을 때 각각 앞뒤에서 첫 번째 구멍에 넣어주시고 바늘이 2개잖아요. 중앙을 맞춰주셔야 돼요. 중앙 안 맞추고 하시면 하다가 짝짝이가 됩니다. 바늘이 부족합니다, 실이.
쭉 당겨서 이 가죽을 기준으로 양쪽 끝에 바늘의 길이가 동일하도록 맞춰주세요. 자, 저희는 항상 시작은 앞면에서부터 먼저 할 겁니다. 앞면은 지금 이 등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뒷면이고요. 앞면에 있는 바늘 하나가 있고 뒷면에 있는 바늘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면에 있는 바늘로 두 번째 구멍, 아래로 한 땀을 내려와 주셔야 한 땀이 되겠죠. 지금 구멍이 사선 모양인데 뭐 어디에 넣든 처음에는 상관없습니다. 앞면에서 넣을 때는 그냥 아래에 있는 구멍에 잘 맞춰서 뒤에까지. 가끔씩 앞에서는 두 번째 구멍인데 막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뒤에서는 막 세 번째 구멍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항상 나란하게 갈 수 있도록 일자로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쭉 당겨주시고요. 그럼 앞에 한 땀 됐죠? 이거 너무 강하게 당기면 저희가 중앙 맞춰놓은 게 틀어집니다. 살살 당겨주세요. 끝까지 당겨놓고 뒤돌아서 봤을 때 방금 나온 실을 이 잘려져 있는 단면이 위쪽이라고 할게요.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실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가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이렇게 당기면서 얘가 올바른 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한 땀이 타이트하게 딱 올려주시고 이제 바늘을 바꿔요. 원래 뒤에 있던 바늘이 방금 실이 나와 있던 이 구멍, 두 번째 구멍에 얘를 올렸으니까요. 요 아래쪽이 비어 있겠죠. 같은 구멍이지만 위아래가 있어요. 요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요, 이 앞에서 봤을 때 이 한 땀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이 해놓은 한 땀보다 아래쪽으로 바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한 땀에서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실을 바늘이 뚫고 나와도 바느질이 안 예쁘게 됩니다. 만약에 뚫고 나왔으면 다시 빼서 다시 예쁘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땀보다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해주시고 쭉 당겨주세요. 한 땀 하시면 손가락을 감아서 지그시 꽉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앞뒤로 한 땀씩 하는 게 저희 반복이에요. 근데 시작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은 튼튼하라고 두 땀씩 해줄 거예요. 예외적으로 앞에 있는 바늘 잡으셔서 다시 첫 번째 구멍으로 올라가 줍니다. 이때 위아래 뭐 크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당기면서 이거 빠르게 당기지 마시고요. 이 땀이 이 한 땀보다 뭐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예쁘게 좀 겹쳐질 수 있도록 보시면서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방금 바늘 실 안 바꿔요. 방금 나왔던 이 첫 번째 구멍에서 나온 바늘이 그대로 두 번째 구멍으로 또다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앞뒤로 한 땀 해주신 다음에 꽉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쭉 저희 방금 연습했던 거 한 땀씩 가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앞에서 이제 두 번째 구멍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뒤에 있던 바늘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냥 저희는 항상 이 앞면에서 나온 바늘 새로 쓰시면 돼요. 앞에서 아래로 한 땀, 이 뭐 구멍 상관없다고 했죠. 처음에는 앞면에서 넣을 때는 쭉 당겨주시고 뒤집어서 이 사선에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약간 좀 당기면서 올려주셔야 여기 있던 한 땀이 위로 올라가요. 조금 이렇게 딱 힘주면서 딱 올려주시고 바늘 바꿔서 원래 뒤에서 두 번째 나왔던 이 바늘이 방금 실이 나온 세 번째 구멍 사선의 아래쪽에,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여기 한 땀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쪽으로 바늘이 나와주면 됩니다. 이 위아래를 제가 왜 계속 설명드리냐면요. 지금 바느질 구멍이 사선이기 때문에 저희의 바느질도 사선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약간 사선을 그리면서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안 지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바느질이 굉장히 삐뚤빼뚤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한 가지로 딱 지켜주면서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앞뒤로 한 땀 하셨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한 바퀴를 감아서 지그시 꽉 당겨주시는 거예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 있는 거 아래로 한 땀 쭉 당기고 위로 올리고 사선의 아래쪽에 넣고 앞에서 여기서 예쁘게 나왔는지 확인. 쭉 빼줍니다. 가끔씩 맞게 한 것 같은데 내 땀 모양이 이상해요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 땀을 앞에서 하고 뒤에서 넣잖아요. 이때 이 안에 지금 이 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안에 있는 실을 이 바늘이 나오면서 이 실을 어떻게 뚫고 나온 거예요. 꿰고. 그러면 그 한 땀이 당겨도 예쁘게 당겨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고치고 싶다. 바느질을 하시다가 내게 이 한 땀이 뭔가 잘못 넣어서 좀 고치고 싶다 하실 때는 양쪽 끝을 잘라요. 바늘을. 저희 여유롭게 했기 때문에 너무 막 계속 자르시면 안 되겠지만은 한두 번 정도는 자르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바늘을 다 빼주신 다음에 바늘로 당기면서 엉킨 쪽을 슬슬슬슬 잘 이렇게 당겨서 풀어주시면 돼요. 푼 다음에 저희 아까 고정하는 법 배웠죠? 끝에서 다시 넣어서 동일하게 다시 꿰서 고정해 주시면 되세요. 동일하게 다시 꿰주신 다음에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위로 감아서 뭐 또 잘못 넣었다. 이렇게 됐다. 이것도 다시 나와주면 되는데요. 이 나올 때도 이 실을 꿰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실을 벽 쪽으로 딱 당겨서 붙여놓고 이 실 잘 피해서 다시 왔던 길 그대로 나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한번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희 바느질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얘가 접히는 부분 있죠? 이쯤. 딱 여기 접히는 부분까지 오면 잠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땀을 한 뒤에는 당기는 것을 꼭 잘 해주셔야 바느질 모양도 예쁘고 훨씬 튼튼합니다. 이 바느질의 예쁨 정도는 얼마나 일정한 힘으로 얼마나 일정하게 똑같은 구멍에서 똑같은 위치에 일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쁜 바느질과 안 예쁜 바느질이 좀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훨씬 결과물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안쪽에서 끝에 있는 구멍까지 바느질을 다 해주셨으면 일단 한 땀을 더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 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죽 끝나는 부분이 실을 이렇게 감고 있죠. 자,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춰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사이 부분은 가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접혀서 다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가 끝에서부터 지금 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어 들어왔지만 얘는 하나, 둘, 셋 땀을 딱 해준 다음에 얘 접어서 맞춰서 다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하셨으면 지금 여기 끝나는 데까지 지금 이 앞에 조각에 이 한 땀이 아니라 하나 더 해서 여기까지 끝내셔야 돼요. 여기까지 끝내셨으면 세 땀만 더 해주세요. 앞에서 자 하나 똑같이 위로 올려서 똑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얘는 지금 한 겹이잖아요. 당길 때 똑같은 힘으로 너무 세게 당기면 이 사이가 울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한 겹이라. 그래서 살살 당겨주시면 돼요. 보시면서. 자, 한 번, 두 번. 살살 당겨주고.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한 땀이 약간 더 길어요.
요 간격상 저희가 티 안 나는 부분에다 해놓은 거니까요. 조금 이상하게 왜 조금 긴 것 같지? 그게 맞습니다. 이상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것까지 해서 3땀. 앞에서 봤을 때는 모르고요.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요거를 끝내고 하나, 둘, 3땀을 하시는 거예요. 3땀 하시고 이제 접어요. 접어서 여기 다음 구멍 넣어주시고 얘는 첫 번째 구멍에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빼기 전에 한번 나란히 이렇게 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자로 정면으로 딱 놨을 때 얘가 수직으로 잘 들어가서 구멍이 지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당겨서 올리고 이제 다시 동일하게 쭉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구멍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느질을 해주었는데요. 위에 첫 번째 땀, 두 땀 겹쳤던 것처럼 얘도 겹쳐줄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바늘 다시 끝에서 두 번째 위로 한 땀 올라가서 쭉 당겨주면 두 땀이 되겠죠.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끝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다시 두 번째 위로 올라가서 쭉 올려줍니다. 당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잘라야 되는데 여기서 자르면 티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다시 한 칸만 더 위로 올라가 줍니다.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둘 다 뒤에서 나와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걸 매듭을 묶으면 이게 왁스사라서 금방 이렇게 걸려 있다가 풀려요. 그래서 제일 튼튼하게 마감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두 땀 정도 해서 구멍에 실을 딱 꽉 차게 해준 다음에 실을 1, 2mm 정도 남겨서 자르고 라이터로 지져서 왁스를 녹여서 딱 풀칠한 것처럼 붙여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안 풀려요? 하시는데 그래도 안 풀립니다. 대신에 얘를 너무 짧게 해서 태울 게 거의 없도록 잘라주시면 약하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또 이걸 너무 길게 자르면 저희가 그만큼을 태워야 돼서 태운 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태우면 태우다가 가죽을 그을음 생기게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손으로 당기시면서요. 1mm나 아니면 한 2mm 정도 이렇게 지금 한 요 정도? 반대쪽도 당기면서 이 정도 잘라주시고 라이터로 태워줄 건데요. 이렇게 라이터를 켰을 때 위에 빨간 부분이 있고 파란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빨간 부분으로 태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갖다 대서 파란 부분을 이렇게 대준다는 느낌으로. 오래 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됐다 뗐다 나눠서 태워주시고 얘를 말랑말랑할 때, 뜨거울 때 이렇게 몸통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타면서 딱 달라붙어요. 풀칠한 것처럼. 이렇게 고정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시작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이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잘린 단면이 내 오른손을 바라보게끔 놓으시고 위에서부터 다시 동일하게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실 고정하는 법과 마무리하는 법 모두 방금 전 영상 돌려보시면서 양쪽 끝에 동일하게 바느질 양쪽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양쪽 바느질 모두 끝내셨다면 저희는 이제 여기 테두리 단면 마감이 남았습니다. 테두리 단면 마감은 아까 사용했던 T라고 적혀있는 토코놀 다시 꺼내주시고요. 또 스틱하고 천도 다시 꺼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여기 아까 안쪽 면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두 겹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도톰하게 바르셔도 돼요. 톡톡톡 올려주시고 손으로 좀 미끌미끌한 정도로 이번에는 좀 섹션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게요. 이 토코놀이 너무 많아도 마감이 잘 안 되고요. 너무 말라서 적어 있어도 광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발라놓고 문지르기보다는 섹션을 나눠서 하는 게 더 광이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단면 마감제도 너무 조금 하면 광이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듬뿍 하셔서 이렇게 손으로 펴발랐을 때 약간 미끌미끌한 정도. 누가 이렇게 만지면 여기 뭐가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한데 한 정도로 묻혀주시고 동일하게 천으로 문지르는데요. 이 문지르는 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이제 광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약간 누르면서 좀 얘를 뿌둑뿌둑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생각보다 여러 번 문지르셔야 돼요. 그러면 색깔이 진해지면서 꼭 나뭇결처럼 코팅된 나무결처럼 바뀌거든요. 이때 이것도 막 너무 의욕 과다하여 막 앞뒤로 다 묻히고 막 앞면도 막 같이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지르면 광이 올라옵니다. 그럼 안 예쁠 수 있어요. 손으로 얘를 힘있게 딱 잡으시고 여기 딱 저희 접힌 면만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위아래로 문지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문질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광이 올라와요. 안 된 면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보면 확실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광이? 이렇게 전체 면을 이쪽 면 그리고 이쪽 면 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안쪽 할 때는 안쪽으로 얘는 넘어가면 여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티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 흥건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시면서 조심히 토코널 마감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마감은요, 어느 정도 광이 올라오면 그만하셔도 되는데 이 공예라는 게 자기 만족의 분야가 좀 커요. 내가 봤을 때 난 이 정도 만족한다 하실 만큼 해주시면 좋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좀 반짝반짝 광이 예쁘게 올라온다면 그만큼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단면 마감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저희 폴딩 카드 지갑 완성이고요. 자, 이 폴딩 카드 지갑 사용하실 때 아무래도 에이징을 시키는 소가죽이다 보니까 외부 자극에 대한 자국들이 남을 수 있어요. 비 올 때 빗방울이나 손 씻고 너무 젖은 손으로 가죽 만지기, 아니면 핸드크림 같이 오일리시한 손으로 가죽을 자주 만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좀 진해지는데요. 아무런 흔적 없이 사용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에이징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서 에이징 시키시면 훨씬 더 멋진 카드 지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마도 가죽 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